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의 합당이 결렬됐습니다.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대선 경선을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날로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토론회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내부 진통이 계속되고 있죠. 최대 쟁점은 예비후보 경선 토론회를 여느냐 마느냐인데 경선준비위원회 입장은 아직까지는 토론회 연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불참하겠다는 거고 다른 후보들은 왜 피하느냐 참석해라 하는 거고 그러자 중재안으로 나온 게 정견 발표회, 정책 발표회는 어떻겠냐 이겁니다만 이거 역시 불만인 후보들이 있죠. 뭐 이런 불만입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가 반대하면 막 바꿔주나? 이런 반발인 거죠. 결국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9시에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 최종 결정을 내릴 최고위원 한 분을 지금부터 만나보죠.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당내 그 경선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당 합당 얘기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네네. 어제 합당 무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무산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정권 교체라는 그 시대적 사명에는 동의를 하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의 이제 그 경선 후보가 11월 초에 결정이 되면 네. 그 단일화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단일화하면서 합당하시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리고 그 지난번 서울시장 예. 결국은 그 서울시장 경선 때 단일화로 인해서 그 승리했었잖아요. 예. 그때 그걸 다시 한번 하시겠다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지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은 지키셨죠. 결국 그 구상을 가지고 예. 이번에도 뭐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심은 그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 저는 네. 안철수 대표의 그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게요. 지난번 드루킹 사건이요. 이번에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 났을 때 네. 그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시는 걸 보고요. 예. 느꼈습니다. 이분이 진정 원하는 게 정권 교체구나. 그 최대 피해자시잖아요. 드루킹 사건에. 드루킹. 예. 그래서 그 본인이 이번에 진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그 안정적인 전략적인 선택을 본인이 지금 합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단일화를 통해서 중도 확장을 위한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데 지금 국민의당하고 인터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지만 네. 저의 목표도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사실은 모든 국민들께서 그다음에 지금 삶이 너무 어렵거든요. 뭔가 바꿔봐야 된다. 예. 이런 느낌이시고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요. 단순히 뭐 국민의힘 그 입장에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그 야권의 대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안철수 대표가 옳은 선택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 그 말씀. 옳은 선택했을 수도 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그 시대적 사명에 맞춰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아무튼 안철수 대표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 맞춰서 저는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제 그 대선 독자 출마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즉답을 안 하셨어요, 안 대표가. 그런데 정미경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대선 출마 100% 한다고 보십니까? 대선 출마 한다고 봅니다. 한다고. 어제 확답 안 했는데요.
아이, 하시는 거죠. 하시는 거죠. 100%. 그럼요. 하셔서 단일화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래야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저께 정권 교체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셨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 너무 네. 좀 이게 좀 얄팍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면은 원오브 댐으로 뛰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 없으니까 바깥에서 제3지대에서 몸집을 불리다가 국민의힘 최종 주자 선출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단일화 시도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좀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그런 비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봤을 때 국민의힘으로서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 정권 교체가 먼저라니까요. 그러면은 파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좋고요. 예. 마지막에 예. 또 큰 흥행 이벤트가 하나 있는 건 저희로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안철수 대표가 김동연 전 부총리와도 손잡고 뭔가 제3지대의 어떤 그 몸집을 키울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네. 그 안철수 대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두 분이 길이 다릅니까? 같은 제3지대 아닙니까? 예. 그 제3지대는요. 네. 그 안철수 대표는 이미 옛날에 본인이 했던 그 시행착오를 다시 하시진 않거든요. 그거 어떤 의미일까요? 옛날에 했던 시행착오라 하면. 제3지대는 이미 끝났고요. 그 역할은 이제 한번 실패로 이제 끝났고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가시고자 하는 길은 그 야권 단일 후보, 그 다음에 그 국민 후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상식적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정권 교체를 통해서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 이전에 뭐 제3지대, 뭐 1당, 2당이 아니고 제3당 뭐 이런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권 교체가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제3지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 거고 새로운 정당을. 안철수 대표는 그쪽은 아니다라고 보신다. 그래서 손을 못 잡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인데 저는 국민의당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것 같은 조금은 예상 밖에 지금 그거는 입장을 왜 내셨어요. 그러냐면요. 지금 국민의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정권 교체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선택지는 두 가지 같습니다. 첫째, 토론회가 됐든 정견 발표회가 됐든 내일 열긴 연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서병수 경준위원장 생각인 것 같고 아니다. 선관위가 23일이면 출범을 하니까 출범한 후에 선관위가 결정하게 하자. 이게 이제 윤석열 캠프 생각인 것 같고 정미경 최고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 상주까지 가서 사실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그게 정견 발표회죠. 네, 비전 발표회, 정견 발표회로 바꾸자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법안도요, 서로 원안이 있지만 그게 충돌할 때는 수정안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안에 찬성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김기현 원내대표의 그 절충안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전 발표회, 정책 발표회 하는 거를 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든 후보들이 원래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책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 비롯해서 뭐 조수진, 배현진 최고위원은 그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시더라고요. 토론이든 비전 설명회든 예비 후보의 활동을 주관하는 건 경준이가 아니라 선관위가 돼야 된다. 선관위 출범한 후에 뭘 하든지 그때 결정하자 이러시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그 경준이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하는 그 의미를 담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잊어버리신 게 있어요. 경선준비위원회를 처음에 우리가 출범시킬 때는요. 윤석열 후보가 들어오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후보들이 좀 너무나 뜨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우리 후보 좀 띄워보자 이렇게 했던 거고 많은 권한을 줬던 것도 맞아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중간에 들어오신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후보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충안을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절충안을
그거는 제시해서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최고위원 나머지 세 분들이 그걸 안 받았길래 절충안을 안 받길래 네. 그러면 그분들에게 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은 공정하냐고요. 그분들 안 공정하세요? 아니요. 너무 각자 입장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정치는 예. 아니 또 그분들도 공격을 받으세요. 왜 한쪽 캠프 입장만 대변하는 최고위원들이냐. 예.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예. 또 다른 쪽 캠프에서는. 맞아요. 그런 공격도 받으시죠. 예. 그분들도. 예. 그러니까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제가 오죽하면 그런 절충안을 내놨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양보를 좀 조금씩 하자. 양보를 해서 이게 무슨 토론회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슨 진정한 의미의 토론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시간도 그러니까 짧고. 예. 그러니까 비전 발표에 정책 발표 정도 해가지고 서로 양보해서 좀 가져가고 그냥 봉합하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선관위 구성해서 또 토론회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왜 그거를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결국 이쪽이든 저쪽이든 양쪽을 다 조금씩 만족하고 이 난관을 극복하려면 중재안, 그 김기현 원내대표 중재안 받는 거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봉합선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 말씀. 네. 그거는 정미경 최고위원 근데 개인 생각이신 거고 그렇게 결정이 날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저의 생각입니다. 두 분 생각이신 거죠. 근데 오늘 최고위원회는 그러면 한 6분이신 건가요, 지금? 김재섭 지금 청년위원도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네, 한 8명이죠. 8명 됩니까? 그럼 네, 이게 몇 대 몇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서 봐야 되겠지만요. 이 안을 이준석 대표도 받았습니다. 예, 맞아요. 받았어요. 양보를 하고요. 중재안 받았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김도우 부장님도 합리적인 분이시니까 그 정치를 또 오래 하셨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절충안을 받지 않으실까 보고요. 다수결로 봤을 때 그럼 절충안 쪽 통과가 유력하다 그 말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선준비위원회 체제가 이제 곧 선관위 체제로 넘어갑니다. 이준석 대표는 경선준비위원장 했던 서병수 의원이 선관위원장도 하셨으면 좋겠다. 임명할 의지를 밝힌 걸로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보실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절충안을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을 때 서병수 위원장이 그걸 받지 않으시고 토론에 강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그 윤석열 캠프에서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그거는 강행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거 또 충돌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새로운 분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참 하여튼 그렇게 진단을 해봐요. 아니 근데 조금 큰 얘기인데요. 도대체 이준석, 윤석열 두 분은 어쩌다 이렇게 사사건건 다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까? 두 분이 같이 경쟁하는 후보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어마무시하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키워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후보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준석, 윤석열만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서요. 결과적으로 서로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이거는 좀 정말 웃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크는 거는 서로 바라지 않는 거 아니에요? 바라지 않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양쪽 캠프가 좀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쪽도. 이준석 캠프입니까? 이준석 제가 말을 실수를 한 거고요. 캠프라고 이준석 대표 쪽도. 캠프라고 지금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 마치 후보 두 분 싸우듯이 지금 약간 그렇게 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해서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쪽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 쪽도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개인으로 보면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럼요. 대통령이 되시려면, 이준석 대표가 되게 필요하다고요. 왜냐면, 2030은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본인들을 투영시키고 있어요. 아, 그게 당대표 선거에서 보여졌었죠. 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의 이준석 대표가 실수하고 좀 그래도 네. 그거를 우리 당이 굉장히 잘 보듬고 잘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서요. 왜냐하면 2030들이 우리 당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지를 아니면 관리할지를 어떻게 보듬어 안고 가는지를 협력하는지를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청년의 희망을 준다라는 게 사실은 사소한 거 하나의 그걸 보면서도 그 청년들이 보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을 놓치면 안 된다. 왜냐? 예. 청년들의 표, 청년들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신 거고. 예. 그다음에 지지뿐만 아니라요. 보고 있다니까요. 보고 그 있다. 30대에 대해서 50대, 60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대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50대도 실수를 하는데 네. 30대라고 실수 안 하나요? 그다음에 그들의 열정과 솔직함이 늘 그게 눈에 거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50대, 60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크게 그걸 바라봐 줄지를 다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더 크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이준석 대표에게 또 충고를 좀 하면 조언을 하면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또 크게 성장하려면 네. 지금 이 타이밍에서 윤석열 후보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도 더 예의 바르게 더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서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예. 저희 청취자 한 분이 누구신가요? 아일랜드님이시군요. 아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키워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더니 예전에 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때리면서 키웠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마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느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느냐 이런 질문 주셨네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 됐다. 언론에서 자꾸 이제 그런 모양이 비춰지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씁쓸한 웃음이죠. 이게 어제 하태경 의원은 이러다가 훅 갈 수 있다. 여론 좋지 않다. 이거를 단단히 명심해야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